어제 저녁에는 제가 대법원에 낼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소장은 이제 제가 원고가 되고,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가지고, 청구 취지는 1. 2017 5월 9일 실시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재판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는 이렇게 썼어요. 청구 취지 쓰고, 청구 원인은 간단하게 썼습니다. 2017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와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의 두 종류의 상이한 투표용지가 사용되었다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많은데, 피고는 일관되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여백이 있는 한 종류의 투표용지만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두 종류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갑 제1호 내지 갑 제-XS호증을 제출하고 추후 더 많은 증인과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로 예정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증명 방법, 첨부 서류 해가지고 위원고 고승근인 해서 대법원 귀중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먼저 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제 이름이 본명이 고선입니다. 고선. 그게 이제 집에서도 부르고 쭉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선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인데, 호적상 고승근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고승근 씨 이렇게 부르는데 호적상 그것이고 원래 명칭이 고선입니다. 그러니까 고선으로 호칭은 해주시기 바라고, 호적상 제가 고승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을 제가 어저께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제 준비 서면을 더 이제 자세하게 써야죠. 준비 서면이라는 것은 재판에서 이제 입증 자료를 더 많이 첨부하고 주장 사실을 더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도 더 많이 신청하고 증거도 더 수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을 쓰면서 기분이 쌈쌈했어요. 야, 이거 쓰니까 선거 취지가 19대 5월 9일 실시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딱 쓰니까 기분이 좀 짱짱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들고 가면서도, 오늘도 들고 가면서도 기분이 짱짱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제가 어저께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더 이제 가포증 이런 거 이제 대법원 민원실에서 만들려고 이제 서류는 다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원에 도착한 것이 오후 한 4시 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포증을 복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 지하에 내려가니까 이제 우체국에서 복사를 해줘요. 그래서 복사를 뜨고 가포증이 한 27, 6개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받은 거는 이제 출력을 못했고, 일단 제가 사서함으로 받은 거하고, 내일도, 오늘 붙인 분들은 아마 수요일날 저한테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추후 이제 더 보강 자료로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내주세요. 인감증명 떼어가지고 인감도장으로 찍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포증을 26개까지 26호증까지 붙여가지고 다 만들으니까 한 5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호치키트로 찍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4시 좀 넘어서 대법원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이거 접수하는 사람들 어디 있나 하고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른 일로 접수하는 민원인들만 있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아무도 없지? 왜 나만 왔지? 이래갖고
이거 뭐 다 접수, 뭐, 안동데일리인가 거기서 접수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좌우간 어쨌든, 나는 일단 내가 후발대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뭐, 한 달 날짜도 있고 하니까, 6월 9일이 한 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일단 해야 된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찾았는데 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5시 제가 한 40분쯤 돼가지고, 번호표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여서, 어쨌든 그럼 나라도 일단, 뭐 나는 가서 이제 사람들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고, 내가 필요 없으면, 그냥 안 하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이제 나는 여분으로 생각하고 간 건데,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일단 내가 독자적으로 접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시 한 50분쯤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번호가 대법원 2017수 54예요. 대법원 2017수 54. 원고는 고승근. 제 이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부르는 원래 제 이름이 본명이 고선인데 호적상 고승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승근 씨라고 부르는 분들은 고선 씨라고 좀 불러주세요. 제가 좀 익숙한 이름이 고선입니다.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 번호를 이렇게 맡았습니다. 도장 다 받았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지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인지대가 460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뭐 460원이 아니라 460만 원. 460만 원이 제가 이제 없이 그냥 갔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인지대는 나중에 보정 명령 떨어지면 보정 받아서 붙이기로 하고, 인지대 보정 명령이란 건 뭐냐 하면 소장을 접수하는데 인지를 부족하게 붙였다든가 이렇게 안 붙이고 붙였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모자라는 인지대 얼마를 언제까지 붙여라 하는 보정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보정 명령을 받고 인지 모자라는 액수만큼 안 붙이면 각하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하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때 가서 붙이면은 이렇게 인지 때 안 붙이고 오늘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로 소송 걸은 게 다 소급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인지는 나중에 붙이더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지는 나중에 보정 명령 때 붙이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빨리 접수를 시켜놔야, 그러면 이제 접수가 이제 번호가 떨어졌으니까 이 번호에 근거해서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장 내가 접수했으니까 그 투표함을 동결한다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번호에서 소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빨리 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를 인지를 안 붙이고 그럼 접수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그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460만 원 인지대 마련하는 게 이제 까마득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시쯤 다 됐는데 뭐 태극기 된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때 그 사람들 동영상은 제 말 다 끝난 다음에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한 5시 한 59분쯤 돼서 들어왔어요. 다 끝날 때쯤 들어와갖고 이제 또 법원에 있는 직원들하고 또 막 싸우더라고요. 뭐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또 막 싸우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안동데일리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화면에 보여드렸던 그 양반이 서류를 들고 와서 이제 뭐 막 이름 쓰고 뭐 도장 찍고 이렇게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서류를 접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한 5시 59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들이닥쳤는데, 물어보니까 뭐 정문에서 이제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이제
접수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은, 일단 만사 부려 튼튼 뭐 여러 사람이 복수로 뭐 소송 제기해도 별개로 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 믿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만약에 안 했다 이러면 꽝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일단 난 접수를 했으니까 일단 안심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 좀 나누고, 명함 좀 서로 나누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제 그 인지대가 460만 원을 이제 마련해서, 붙여서 마련하면은 이제 우리 태극사랑에서 독자적으로 좀 아까 보여드린 대통령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하는 이 소송을 우리가 안동 데일리니 뭐니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제 경합돼서 이제 소송하더라도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그럼 병합하자 그러면 이제 병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견을 좀 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태극사랑에서 제가 이제 좀 대표로 넣은 거예요. 원고를 제 이름으로 해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증인으로 이제 채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된다면, 이제 증인 채택 신청을 해서, 나는 분명히 여기 가포증 낸 분들 나와서 이제, 증인을 나 안 하겠다 얘기하면 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겠다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나는 분명히 여백 없는 투표용지로 투표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또 증언을 안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또 증거 서류가 되는 것이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증거가 없지 않냐 이 소송하는데, 근데 오늘 생각난 게 있었어요. 불현듯 머리 떠오르는 게, 나는 이거를 소송한다면 이렇게 주장하겠다.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증샷 등 투표 하는 함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시켰다. 금지시켰는데 도대체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올 수 있느냐? 증거가 나올 수 없게 해놓고서는 증거를 제시하라 그러면, 그거는 증거 제시 원칙에 어긋나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원천적으로 증거를 못 만들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없고, 거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난 이거를 우리가 증거 법칙의 증거 전환의 법칙이라 그래요. 제가 왜 법을 많이 아는가에까지 설명을 하면 얘기가 너무 산만해지고, 또 저 사람 그럼 뭐 법률 지식까지 안다는 거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제가 설명할 말이 많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도 법률을 조금 압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많이 알고, 제 개인적으로도 수억 대의 재판을 벌써 몇 개를 제 개인적인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승소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수억 대의 재판을 저는 다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재판 절차를 잘 압니다. 제가 원래 또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산만해지고, 낮은 기회에 또 제 인생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해서, 제가 이 법률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
조금 전문가는 아니지, 변호사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장을 직접 써서 직접 변호사 없이 제가 소송을 해서 승소하고 이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주장하려고 그래요. 이번 소송에서 그걸 증명 방법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피고가 입증해야 된다. 즉, 피고가 투표용지는 하나였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해야 된다. 왜? 증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봉쇄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잖아요. 사진을 찍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면 우리가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피고 측에서 그 사진 촬영을 허용했다면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입증 책임은 전환되어서 피고 쪽으로 간다고 내 법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증 책임 전환의 법리라 그래요. 입증 책임 전환의 법리. 입증 전환의 법리. 그래가지고 원래는 원고 측에서만 입증을 해야 돼요. 예. 재판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니까 그 입증 책임이 대부분 원고에게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거 소장 접수하면서 불현듯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 경우는 입증 책임을 피고한테 전환시킬 수 있다. 예. 왜? 피고 측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시켰으니까. 그러면 사진 이외에 무슨 증거가 있어요? 그 투표용지 갖고 도망가는 것도 불법인데, 그것도 금지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원고 측에서 증거를 제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전환되는 것이고, 피고가 이 투표용지는 하나였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건 피고가 해야 될 문제예요.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면은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왜? 우리는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증거 다음에 유력한 것이 증인의 증언도 증거입니다.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하면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짱짱한 마음을 오늘 좀 느끼면서 좀 기분이 쌈쌈했습니다. 이건 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태극사랑 이 고선이 지금 원고 대표로서 지금 원고 적격으로 지금 나섰는데, 이 다른 단체 안동 데일리에서도 이제 이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우리가 뭐 양측에서 이거를 해도 뭐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원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은 언제 확인이 되냐 하면, 대법원 2017수 54가 원래 오늘 그렇게 5시 50분에 접수했으면은 내일 오전 중으로 뜹니다. 인터넷에.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은 2017수 54 해가지고 원고 이름이나 아니면 피고 이 이름을 한 2자만 쓰면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러면 중앙선 이 정도 쓰면은 고승 이렇게 2개만 쓰면은 소송 관계자 그러면 뜹니다. 그래서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2017수 54가 내일쯤 떠요. 오전에 뜨는데 내일 현충일이기 때문에 안 뜹니다. 안 뜨고 6월 7일 날 오전에 이게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이게 사실이구나. 우리 태극사랑에서 고선 대표가 이 소송을 넣은 게 확실하다. 이게 확인을 하신 후에 저는 제가 이 소송을 잘할 것이다. 고선 대표가 고선 대표가 더 믿음이 간다. 다른 단체도 하지만 고선 대표도 같이 뛰기를 원하는 분이 많다면 제가 뛸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제가 뛸 마음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다면은, 제가 이 460만 원의 인지대를, 모금을 해볼까 합니다. 모금은 우리 당연히 그 태극사랑 국민은행 계좌로 모금을 받고, 그 문자 메시지로, 그 주식이랑 구별돼야 되니까, 주식 대금하고 구별돼야 되니까, 인지대라든지, 인지대 얼마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턱없이 그 모금이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환급받을 본인의 예금 계좌도 다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모금을 해봤는데도 46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하면 조금 부족하고 그러면 그거 메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 안 거친다거나 그렇게 되면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국민은행 그 태극사랑 주식회사 계좌로 이걸 입금하시고 문자 메시지로 인지대 얼마를 송금했다. 이런 내용하고 반환 계좌를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를,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전액 다 반환해 드리고 우리는 이 소송을 안 합니다. 얘기할 것이고, 한번 해보자. 우리 고선 대표를 믿고 고선 대표가 특별히 강인하게 이 소송을 잘할 것 같다. 우리 한번 밀어줘 보자 마음이 계신 분들은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얼마든지 이렇게 여럿이 하면 쉬우니까요. 이렇게 부조하는 식으로 해서 모아서 460만 원이 목표입니다. 인지대 모아지면은 저는 나중에 이 소송이 병합시키고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될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이분들이 접수를 했는지. 저는 제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 스스로 합니다. 변호사 필요 없고, 변호사 비용 필요 없고, 제 후배들 또 제 주변에 법조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제 스스로 이걸 써서 변호사 비용 없이 제가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동참하시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렇게 보내주시면 460만 원이 모아지면은 제가 이 인지대를 보정을 하겠습니다. 인지대 보정은 바로 나오진 않고 며칠 여유가 있어요. 인지 보정 떨어진 다음에 일주일 내니까 시간이 앞으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는 시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인지를 모금을 모아서 모아지면 하고, 모아지지 않으면 제가 그 반환 계좌로 전액 다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많이 거쳐진 경우, 예를 들어서 460만 원이 필요한데 900만 원, 900만 원이 거쳤다. 그러면 한 60만 원이 더 거친 거 아닙니까? 2배로.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쓰고 남은 돈은 이렇게 다, 예를 들어 10만 원 낸 분한테는 이제 5만 원을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100만 원 낸 분한테는 50만 원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반환 계좌를 적어주시면, 그 인지대를 내고 남은 금액을 다 참여된 금액만큼으로 이렇게 배분 나누어가지고, 반 남았으면 반, 3분의 1 남았으면 3분의 1 이렇게 다 나눠서 공평하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주장하려고 그래요. 이번 소송에서 그걸 증명 방법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피고가 입증해야 된다. 즉, 피고가 투표용지는 하나였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해야 된다. 왜? 증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봉쇄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잖아요. 사진을 찍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면 우리가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피고 측에서 그 사진 촬영을 허용했다면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입증 책임은 전환되어서 피고 쪽으로 간다고 내 법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증 책임 전환의 법리라 그래요. 입증 책임 전환의 법리. 입증 전환의 법리. 그래가지고 원래는 원고 측에서만 입증을 해야 돼요. 예. 재판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니까. 그 입증 책임이 대부분 원고에게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거 xuất장 접수하면서 불현듯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 경우는 입증 책임을 피고한테 전환시킬 수 있다. 예. 왜? 피고 측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시켰으니까. 그러면 사진 이외에 무슨 증거가 있어요? 그 투표용지 갖고 도망가는 것도 불법인데, 그것도 금지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원고 측에서 증거를 제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전환되는 것이고, 피고가 이 투표용지는 하나였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건 피고가 해야 될 문제예요.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면은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왜? 우리는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증거 다음에 유력한 것이 증인의 증언도 증거입니다.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하면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짱짱한 마음을 오늘 좀 느끼면서 좀 기분이 쌈쌈했습니다. 이건 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태극신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합니다. 태극신문은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론지를 지향하고 그것을 목표로 처음에는 주간이나 2주간 정도로 발행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점점 사세가 확장되어 가면 매일 신문을 목표로 지금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발간하기 위한 태극사랑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거기에 대한 주식을 한 주당 500원에 주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신문을 찬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국민참여 주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595137-01-001768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태극사랑 주식회사 5951-01-001768 이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한 주당 500원이니까 한 주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100주를 사면 5만원입니다. 그건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송금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 또는 문자로 성함, 보낸 액수,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입금이 되면 제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누가 얼마 입금했다. 그게 뜨고 주소는 안 뜨니까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주소가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안 알려줘도 됩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주주명부에 특정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도 괜찮다 싶은 분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주식 명의 개서 태극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도장 꽝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자신의 그 주식 명의 개서가 됩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 태극신문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태극신문을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독 희망 의사를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문자로 자신의 성함과 주소, 구독을 받아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문자로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꼭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또 자기 요즘 많이 어렵죠. 생활하는 게 어렵고 전국도 어렵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좋습니다. 어떤 용건도 좋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과 장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메일과 사서함에 대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서함을 할 줄 모른다. 사서함으로 보내세요. 우리가 사서함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메일은 무엇인지 아실 거고요. ten588@nav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이메일로 보낸 것도 문서의 효력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그걸 내가 출력을 하면 그건 이제 이메일 주소가 딱 정해지니까 그거는 확정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장 또는 진정서 또는 진술서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그런 것을 이메일로 보내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서함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사서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는 안 해봤대요. 그래서 사서함이란 것은 편지를 받는 주소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집 주소로 보내면 그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딱지를 붙여놓고 갔다가 3번 배달이 안 되면 그대로 반송되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서함을 내가 우체국에 개설을 하면 편지가 그 우체국 사서함으로 오는 거예요. 이 주소.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이렇게 내가 개설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체국에 그 주소가 박스가 있습니다. 사서함 박스가. 그 키를 내가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리로 편지를 보내면 편지함 속에 그러니까 편지함이 우체국에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로 편지가 배달이 되면 내가 가서 내가 열쇠를 열고 나한테 온 그 배달물들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든 없든 항상 우체국은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서함이라는 게 특별한 제도가 아니고 그냥 주소를 말합니다. 외우기도 좋은 거예요. 안산 우체국 사서함 103호. 그러니까 사서함이라는 것은 편지를 받는 주소를 말합니다. 그 주소를 특별히 사서함을 하라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고 이리로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모집 공고입니다. 태극사랑 합창단의 연습 시간은 토요일 11시에서 1시에 합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시간은 토요일 11시에서 1시에 하니까 태극사랑 합창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성별, 연령 불문합니다. 제 전화번호 010-5300-7901 010-5300-7901로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모집 공고, 대한민국 남녀노소 연령 불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연습시간 토요일 11시에서 1시간, 제 핸드폰 전화번호 010-5300-7901로 문자로 참여 희망을 밝히기 바랍니다. 해외 동포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태극신문 주식에 참여하고 싶은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답변을 보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해외에 있으면은 지금 의사소통이 좀 이게 뭐 국제 전화로 해도 또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요. 해외로 계시는 분이 이 태극신문 주식 참여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한 주당 500원으로 계산해서 참여하실 금액을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시고,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가 좀 서투르시고 그러면 제 이메일 뭐 문자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편지를 보내세요. 해외 편지로. 주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그리로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세요. 다시 한번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리로 전화가 아니라 편지를 보내시고 본인이 답장을 받을 주소를, 외국 주소죠. 외국 주소를 거기다 써서 이 사서함으로 보내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